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주선생입니다. 최근 제가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 지인이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너무나 오르면서 매매든 전세든 대출 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는 네가 한번 사면 내가 다음에 살게, 이런 소통적인 말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좀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래도 올랐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분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남의 집값은 떨어져야 하고 내 집은 떨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의 어폐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는 놀랐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생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말에 담긴 본질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둘째, 고로 나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 내 집은 오르고 다른 집은 떨어져야 내가 또 살 수 있다 라는 인간의 본연적 심리를 잘 투영한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 그리 놀랄 만한 말은 또 아니라는 점, 현재 정부 정책을 만드는 관료분들도 같은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들로부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 라고 종용을 받지만 정책을 만들면서도 내 집은 오르겠지, 아니 올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정책들이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엉망진창이 된 이유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6월까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매물 투매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주택 보유 시 크게 두 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첫째,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 부과. 둘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3에서 6% 부과. 어떤 분들은 제게 부동산 투자 법인들의 회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의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지역 한 채, 비조정지역 한 채, 이렇게까지는 종부세율이 3%라고 하니 법인 추가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분산시켜 세율을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1억이라면 종부세가 3%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300만원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가 아닌 전세로 세팅한 경우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기에 법인 주택 투자는 지속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 매물들이 점점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개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욕심이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후순위 대출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취득보다 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단타 매매에서 개인보다 훨씬 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빠르다는 점, 이렇게 수익에 대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정할 필요도 없으며, 개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세우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는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섭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신 법인 투자자 중에 혹시나 몰라 내년에 종부세 고지서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방은 워낙 매수의 심리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객기를 부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욕심은 정도껏 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부동산 투자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의 부동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록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거래량 감소는 확실하게 일어나지만 주요 급지들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신축이 번갈아 가면서 이 부동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B급지 아래 구축들은 여전히 이 상승세에 편승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와야지만 이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개인 취득세 중과 및 법인 규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매수세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투자로 가급적이면 상위 급지에 투자하는 측면이 옳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수익을 내가 다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동투자의 정도가 약하지만 한 지역 내 양극화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현 시점에서는 나 혼자서로는 자금에 힘이 붙이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통해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주위 사람들이 집값 하락이 언제쯤 올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시장을 분석하기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
기존 관성 자체가 왜곡이 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몇 안 되는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하락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몇 안 되는 수요량으로도 상승기가 지나치게 길게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짧게 전망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도 타이밍은 늘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부동산은 묵직한 재화이지만 좀 더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 2020년 하반기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